자, 다시. 아까 지금 했던 얘기를 계속 하자면, 이 함수의 극한값 문제는 한 문제 빼고는 다 쉽다. 몰랐구나. sorry. 문자님하고 한번 연락을 해야 돼. 아. 다시 돌아와서. 여기 1번부터 보면 다 문제가 쉽습니다. 딱 한 문제가 어려워요. 쭉쭉쭉 여러분 이제 풀어봤을 텐데 다 무난하게 풀리고 정답률이 막 크게 낮지 않지. 가끔가다 정답률이 좀 낮은 게 보이더라도 그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풀었던 집단의 차이가 생기는 거야. 정답률은. 이제 객관적인 난이도는 다 무난무난합니다. 딱 하나가 어려웠지? 그래서 그게 무엇이냐? 14번. 작수야. 작수 21번. 작년 수능 21번. 정답률 16%를. 선생님이 이 문제 굉장히 쉽게 풀었거든. 네, 선생님이 풀었던 사고방식이랑 여러분이 풀었을 때 그 사고방식을 이따가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 왜 선생님이 개념이 중요하다고 하는지, 왜 이게 스킬이 안 먹히는지, 교수님들이 방향성을 나는 확실하게 정했다고 보거든. 올해 6월도 그랬고 뭐 9월 나와봐야 알겠지만 특별히 기조를 건들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지금 우리나라에 복잡한 문제가 많으니까 얘네를 건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1번부터 쭉쭉쭉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뭘 할 줄 알아야 되냐. 일단 극한은 기본이야. 무조건 극한은 수렴해야 돼. 이게 핵심이야. 어떻게 하면 수렴시킬까를 고민을 해. 여러분이 지금 결과를 암기해서 푸는 것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얘를 보면 막 쭉쭉쭉 떠오르는 것들이 있지. 얘를 봐도 떠오르는 것들이 있고. 그렇잖아. 그런데 그것들이 다 왜 나온 거냐면 수렴해야 하니까 해서 나온 거야. 수렴해야 하니까. 수렴해야 하니까 해서 나온 거야. 그래서 자, 리미트라는 것의 의미도 우리가 잘 배웠죠. 이제 x가 0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냐면 분모가 어디로 가네? 민재? 0. 분자는 그럼 어디로 가야 할까? 0. 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아니요. 그치. 근데 왜인지를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 왜? 분모가 0으로 가잖아. 분자가 예를 들어서 어떤 값을 가져. 예를 들어 3이야. 그러면 1이 나올 수가 있나? 없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수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fx도 x가 0으로 갈 때 0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왜 0으로 가야 할까요?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 어느 정도만 생각하면 되냐면 얘가 0이거나 0이 아니거나잖아. 그럼 0이 아니면 안 되잖아. 근데 발산하면 안 되잖아. 0이어야겠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0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0분의 0꼴이 되는 거죠. 0분의 0꼴이 되면 여기서 어떠한 일이 작용하면서 수렴 조건을 만족하게 될 거라고. 이걸 절대 무시하지 마. 이걸 무시하니까 여러분이 못 푸는 거예요, 문제를. 그냥 외워버리면 안 되고 이걸 정확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이야? 원래는 이거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가 얼마다? 이제 이게 얼마다? 1. 여기 봐. 0이겠지? 그치? 얘랑 이거는 또 다른 말이라 그랬지? 얘 둘도 구별해야 된다 그랬죠? 하지만 다항함수니까 이걸 같다라고 취급하는 거죠. 오케이? 이 논리의 전개가 다 쫀쫀하게 잡혀 있어야 한다는 거. 그 다음 우리가 하나 더 보자면 여기서 f'0이 얼마예요? 0로기 f'0이 얼마? 1이죠? 왜? 이것도 그냥 외웠지? 아니야? 무시하지마. 이렇게 보는 거죠. fx f0 이거는 우리가 타입 2로 보니까 이게 1이다. 이제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식에서 뽑아내야 되는 건 얘랑 얘고요. 그럼 두 번째 식에서 뽑아내야 되는 건 뭡니까? 승주?
F F1이요. F1이 0이고 F F' 1이 1. 1이다. 이렇게 뽑아낼 수 있죠. 그러니까 차근히 풀면 돼. 이렇게 했어. 그러면 좋아. 내가 식이 지금 4개나 있잖아. 그러면은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를 다 찾아낼 수 있겠지. 이제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걸 일단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조금씩 플러스 알파 기교가 들어가는 거야. 어떤 게 들어가냐? 얘랑 얘를 가지고 쓸 수 있는 건 뭐야? 얘가 x 이 꼴일 거야 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함수에 있을 때 쫙 와가지고 여기에 마지막 x 자리는 f'0x고 마지막은 f0이죠. 개념에서 이걸 잘 써야 돼. 생각보다 잘 써야 돼. 이제 가능? 싹 가능은 아니야. 두 번째로, 일단 보이는 것들은 이렇게 잘 적어 두시고요. 얘를 가지고는 또 뭘 할 수 있을까? 얘를 가지고 필기를 좀 해야 할 겁니다. 얘를 가지고는 이렇게 가야겠죠. 평행이동꼴로. 여기 이제 P는 쓰면 안 되니까 P를 쓸게요. 이렇게 만들어야겠지요. 그러니까 이걸 다 써야 된다가 아니라 얘네 세트를 보면 이걸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중에 먼저 떠오른 걸로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 다음 얘랑 얘를 보면 뭘 할 줄 알아야 돼? a, x, 마이너스 b, x, 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야겠지. 그쵸? 어떻게 풀어도 내 마음이야. 내 보이는 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많아야 된다는 거지 지금. 또 뭐가 있어요? 여기 지저분해서 미안한데 뭐 알아서 잘 적어보세요. 영상에 있으니까. 얘를 갖고 할 줄 알아야 되는 건 인테그랄 ax x 마이너스 1로 생각할 줄 알아야겠지. 이 값이 얼마야? 얘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게 f'이라는 거지. sorry 플러스 프라임. 그러니까 얘를 인테그랄 해서 처리해주면 되겠다. 이제 다 배웠으니까 이런 것들이 슉슉 보여야 한다. 뭘로 풀어도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냥 그날 컨디션에 따라 눈에 보이는 거에 따라 풀어주면 되고, 가장 많이 쓸만한 건 뭐겠어요? 이게 이제 가장 베이직이죠. 얘가 그치? 제일 많이 쓰는 거. 얘 미분해갖고 집어넣으면 되잖아. 1 한번 집어넣고 식 2개 나와서 연립한다가 이제 가장 기본 빵이겠죠. 됐나요? 다 적어두세요. 그리고 각자 다 해보시라 이거야. 이런 것들 하나하나.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걸로 다 풀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얘를 보고
다양한 것들이 떠올릴 수 있어야 문제를 풀 때도 다양한 것들을 떠올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다른 문제에도 적용을 할 줄 알아야 한다. 2번. 자, 결론부터 볼게요. 2번은 딱 보자마자, 얘를 보자마자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2x제곱 플러스 3x구나가 나와야 해요.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로 현재 자기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자, 여러분 두 가지가 갖는 정보가 있습니다. 얘가 주는 정보가 뭐야? 봐봐, 이것도 생각을 처음부터 해야 돼. 이거 무시하지 마. 이거 선생님, 이거 여러분이 익숙해져서 잘 풀면 뒤에 가서 뭐 어려운 게 안 풀린다니까? 얘를 어떻게 생각해야 돼? 자, 얘가 발산한다라고 생각을 해봐. xn이 발산하겠지. 그런데 수렴을 했다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럼 분자도 발산했다는 거겠죠. 근데 분자가 아래에 있는 분모보다 더 많이 발산하면 안 되겠죠. 더 적게 발산하면 0으로 수렴하겠죠. 그치? 그러니까 이 A라는 말이 있었을 때 얘가 0인 경우랑 0이 아닌 경우가 완전 의미가 다른 거고, 맞죠? 그냥 수렴한다면 케이스를 분리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그냥 수렴한다고 하면 0으로 가는 경우랑 0이 아닌 어떤 상수로 가는 경우로 분리해서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근데 A가 지금 0이 아니라고 합시다. 그렇다는 건 fx가 제일 대빵이 중요하잖아. 앞에 있는 녀석이 x, n승을 갖는다. 이해하세요? 그래서 이걸 보고 fx는 뭐라고 적어줘야 돼요? ax, n이다. 이렇게 적어지죠? 이렇게 시작하는 걸로 해석이 되는 거죠. 얘가 좀 응용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나오면 얘는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돼, 승주? f 마이너스 axn 차수가 n 마이너스 1보다 작고 좋아. 자, 일단 적었나? 다 적었어요? 적었으면 생각을 해보자. 이 두 번째 것도 똑같아. 보세요. 두 번째 녀석도 분모가 무한대로 가잖아. 수렴한데 그럼 분자도 무한대로 가는데 아래 분모보다 크게 가면 안 되겠죠. 같거나 작아야겠지. 근데 b가 0이 아니라면 같아야겠지. 그러면 문제가 뭐야? 만약에 xn이 살아있으면 안 된다 이거야. 발산한다. 그러니까 fx는 반드시 뭘 일단 가지고 있어야 돼? a, xn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치? 가지고 있고 똔똔 쳐줘야 된다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자 AXN을 가지고 있으니까 분자에서 AXN은 사라진 겁니다. 그 다음 녀석도 중요한 거지. 그러면 민지야 이해돼? 그 다음 녀석도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사라질 거잖아. 그럼 얘랑 만나는 애는 얘잖아. 뒤에 녀석도 중요하다. 그럼 뒤에 녀석은 여기에서의 논리를 똑같이 적용해줘야겠지. 그래서 여기서 뭐가 오는 거야? bxn-1 꼴이다. 그러니까 얘를 딱 보고 바로 이렇게 적어야 된다고 여러분.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한 상태에서. 이제 괜찮아? 뒤에 있는 녀석들은 어차피 다 상관없죠. 영향을 주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생각해야 되는 거, 리미트 이번엔 A로 0으로 가는 거 하자. 쉬운 거부터 0으로 가. fx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이때는 외우지 말고 얘 또한 생각을 해봐. 이제는 0으로 가죠. 0으로 슉슉슉 간단 말이야. 그럼 분모도 0으로 가. 분자도 0으로 가야겠지. 이해하세요? 그럼 어떤 다항함수가 리미트 x가 0으로 갔는데 이 값이 0이 나오려면 fx는요 반드시 x를 인수로 가져야겠죠. 오케이? 그래야지 0으로 가겠지. 다항함수일 경우. 자, 그래서 이때 fx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얘가 fx 마이너스 a가 x로 묶여있는 뭔가 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x로 묶여있을 것이야. 그러면 fx는 x로 묶여있는 무엇인가의 플러스 a일 거죠.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이 fx를 분자에 집어넣으면 얘는 사라지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 지금 x가 이렇게 바닥에 딱 있을 텐데 슉슉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러면 여기에 이제 만약에 x가 하나라도 남아있는 애들은 다 0으로 가잖아. 맞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친구가 바로 b겠지. 그러니까 이것까지의 결론에 따라서 얘는 딱 보는 순간 이제 어떻게 적어야 돼? 아, 이 친구는 bx 플러스 a로 끝나구나. 가 바로 보여야 한다고. 이렇게 생겨야지만 a는 사라지는 거고 b가 이렇게 되겠죠. 같은 논리에 의해서 x제곱이 b다. 그럼 이거 어떻게 적어야 돼 이제? 승주, 같은 논리에 의해서. 그렇지. 응. bx 제곱 플러스 그렇지. 얘는 같은 논리에 의해서 bx제곱 플러스 a가 돼야겠죠. 왜냐? a는 사라질 거고 x제곱을 인수로 가질 테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 봐봐. 일단 적고. 적었으면 보세요. 여기 제 아래에서 맨 아래 x제곱이 0으로 가잖아. 0으로 가지. 그러면 얘가 0으로 가는데 b가 되려면 분자에도 0으로 가는 애가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안 돼. 다시 봐봐. 분모가 0으로 가지. 분자도 0으로 간다고 쳐. 그러면 왜 0분의 0꼴이 돼야 하는지가 중요한 거야. 0분의 0꼴이 됐어. 그러면 끝이 아니야. 0분의 0꼴이 돼서 반드시 얘를 수렴 조건을 만족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수렴 조건을 만족하게 해서 뭔가 약분이 일어날 거라고. 이제 이해하고 있니 여기까지? 근데 봐봐, 이 문제는 여기선 x제곱이잖아. 0으로 가는 애가 두 개라고, 하나가 아니라. 그럼 분자에도 0으로 가는 녀석이 몇 개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두 개 있어야 되겠지. 이해해? 0분의 0꼴인데 분모는 두 개나 0으로 가는데 분자가 하나만 0으로 가. 그럼 한 번 약분되면 여전히 0으로 가잖아. 여전히 수렴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런 감각이 여러분한테 쫀쫀하게 잡혀야 돼요. 기출을 공부하면서. 그래서 단순히 외우지 말고 x제곱이면 0으로 가는 애가 두 개 있어야 되니까 분자도 x제곱을 두 개 인수로 가져야 되는군. 미적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 적어도 수렴하는 꼴을 갖는 녀석이 두 개 있다라는 거야. 0에 대응하는 수렴하는 값이 두 개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해야겠지. 그러니까 사인이나
ln x 플러스 1이나 등등에 대한 게 두 개 있어야 된다. 체급에 대한 생각을. 알겠죠? 스케일링을 머릿속에서 당연히 할 줄 아셔야 한다. 이 얘기예요. 그냥 외우면 안 풀립니다, 문제가. 그래서 여기까지는 내가 볼 때 기초고, 한 가지만 더 하자면, 뭐 예를 들어서 x가 이번에 1로 간다고 해봐. 이거 앞에서 본 건데, 근데 이제 f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1이겠죠. b다. 그럼 얘도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야. 똑같이 어떻게 생각해? 분모가 지금 x-1로 가잖아. 분모가 x-1인데 x가 1로 가면 분모가 0으로 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분자에도 마찬가지로 x-1을 인수로 가질 거야 라는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얘는 어떻게 적어줘야 돼요? fx는 어떻게 생겼어? x-1에 앞에 있는 녀석이 b고 플러스 a야 라고 적어줘야겠지. 이렇게 생길 거야. 여기 물결표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당연히 x-1로 묶여있는 애들이 들어오겠죠. 뭐 p, q 이런 꼴이 들어오겠지. 그러니까 x-1을 인수로 갖는 애들만 들어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인수정리야. 인수정리인데 평행이동이라고 선생님이 그냥 설명을 한 거죠, 여러분. 급수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이니까 대학 가면 배울 거고. 지금은 그냥 이게 우리는 수렴의 관점에서 이해가 그냥 바로바로 돼야 한다. 승주 괜찮아? 그럼 여기 그냥 외우지 말고 여기 괄호치고 2라고 해도 똑같이 응용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본 베이스로 깔렸다는 전제하에 이 문제를 다시 보란 말이야.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읽혀 이제? 가는 최고차항에 대한 정보를 주는구나. 그쵸? 2x제곱으로 시작하겠지. 나는 뭐야? 나는 두 가지 의미를 주죠. 나에서는 이 3이 뭐야? x의 개수이고, 여기 아무것도 없는 걸 봤을 때 f0이 0이니까 y절편이 0이다. 됐습니까? 굉장히 쉬운 문제이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연습해야 될 것들은 다음과 같은 거다. 자, 이게 이제 베이스에 깔렸다 생각하고 빠르게 하겠습니다. 문제 2번 이해됐어? 2번 문제. 자, 그럼 문제 빠르게 한번 다시 해봐. 방금 내가 알려준 기준으로 해석해봐. 얘를 보면 얘가 2x제곱으로 시작한다. 이거 알지? 얘를 보면 x가 0으로 갈 때 0이지. 그러니까 여기 맨 마지막 건 0이겠지. 오케이? 근데 얘를 보면 f 프라임 0이 3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1의 개수는 3이지. 그러면 2차 개수, 1차 개수, 상수항까지 다 해서 다 끝난다. 자, 3번 빨리 보세요. 3번. 자, 3번을 봤을 때, 보세요. 여기 보세요. 3번을 봤을 때, fx는 블라블라 x-2에 5고 3이다. 이렇게 한 친구들은 다 틀린 겁니다. 왜일까? 왜야?
선생님 일부러 앞에서 보여주고 바로 이걸 보여주는 거지. 이거 그냥 함수잖아. 다함수란 말이 어딨어. 그지? 이거 다 잘못된 거야.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정보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거랑 이거. 성윤이 이거랑 이거죠? 또 틀렸어요. 봐봐, 이게 개념의 깊이의 차이가 다 드러나는 거야. 여기도 뭐가 틀렸어? 뭐가 틀렸어? 눈이 이제 땡그레지지. 뭐가 틀렸어? 이게 틀렸잖아. 이게 아니고 뭐라 써야 돼?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가 3인 거야. 연속이란 말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뭐 대단한 수준에서 여러분하고 대화하고 싶진 않지만 연속이란 말이 없지. 그치? 그러면 저렇게 쓰면 안 돼. 2번은 어떻게 생각해? 2번. 2번은 돼? 성윤이 2번은 돼? 2번은 되는 거야? 미분 가능하단 말이 없잖아. 얘는 되는 거야. 왜 2번은 또 될까? 미분계수의 정의가 돼 있잖아. 그렇지? 미분계수가 있다잖아. 이렇게? 미분계수가 있습니다. 맞아? 헷갈리지? 근데 거기까지 고민 안 해도 돼. 거기까지 묻지 않아. 수능의 영역이 아니야. 근데 위에 건 알아야 되는 거야. 위에. 아마 필요한 건 다 문제에서 장치를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여기 있는 모든 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걸 생각하면 안 돼. 그냥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 모든 걸 생각하면 안 되고 뭐 어떻게 풀어야 돼? 그냥 얘는 그냥 이런 극한값이 있구나. 수렴하는 극한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얘를 수렴하는 극한으로 그냥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 문제의 온통 관심사는 어디로 가야 돼? 여기로 가야 되는 거야. 얘한테. 쉬운 문제라고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 이게 쌓이고 쌓여야 잘 풀리는 거야. 그럼 얘를 보시면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해야겠어요? 이 친구를 보면서 버릇이 돼 있어야 된다니까. 얘를 보면서 승주야 무슨 생각을 해야 돼? 그게 이제 습관적으로 하는 거지. 잘못된 건 아니야. 기성. 항상 극한을 보면 뭐부터 생각하라고? 어떻게 해야 돼? 위에 걸 곱해서? 다 맞는 말이야. 선생님이 원하는 답은 뭐냐면 어려운 문제로 갔을 때 봐봐. 잘 되다가 갑자기 어려운 문제로 가면은 여러분이 안 풀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지. 여러분이 노래를 부를 때 낮은 음은 잘 부르다가 고음 가면 갑자기 음이탈이 생기면서 안 나오잖아, 목소리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그 낮은 음역대의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야. 근데 낮은 음역대의 목소리가 어떻게 나는지도 알고 소리가 나는 원리를 알면 고음역대도 이렇게 하면 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고음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야. 근데 간혹 가다가 그런 걸 배우지 않아도 그냥 좀 노래를 잘하고 타고난 애들은 그냥 고음이 잘 나지. 근데 수학은 모두가 다 힘들어하는 거니까 원리를 잘 알아야 얘가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우리가 대처가 가능하다는 거. 극한을 보면 항상 극한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생각하라. 극한이 어떻게 될까를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 극한이 어떻게 돼? 분모가 분자가 한 번씩 생각하는 거야. 그럼 쉬운 거부터 민재 분자가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그치? 답이 0이 없잖아. 그쵸? 분모가 어디로 간다는 소리야? 0으로 가줘야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생각을 해야 돼. 분모가 0이냐 0이 아닌 숫자냐 발산하냐. 얘는 안 될 거고 얘도 안 돼. 그지? 얘여야겠지. 이런 생각을 해야 한다고. 아시겠어요? 알겠죠? 그래야지 여러분이 이 문제가 어렵게 나왔을 때 분모가 반드시 0으로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걸 캐치하게 돼. 지금은 0분의 0꼴이지만 얘가 무한대분의 0이어도 수렴하잖아. 그러잖아. 상수분의 0이어도 수렴하잖아.
주관식 문제 어렵게 내놓고 모든 경우를 다 곱하라, 모든 경우를 다 더하라 이런 문제 많이 봤죠. 답이 여러 개일 수 있다고. 그때 가서 이런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는 사람은 그냥 0분의 0꼴 하나만 풀고 답이 하나인데 어떡하지? 최악이지. 풀어놓고 답이 하나밖에 안 나왔어. 다른 게 안 나와. 찝찝하지. 더 풀게 된다고. 시간 다 잡아먹고 틀리는 거야. 아싸리 찍고 넘어간 애보다 손해라고. 정확한 훈련을 해야 돼. 봐.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물론 이건 많이 풀어서 쉬운 거지만 0분의 0꼴밖에 안 되니까 분모가 0으로 가야지. 그쵸? 그래서 x를 2로 땡 보내면 f2가 아까 극한 상황에서 어디로 간다 했어? 극한 상황에서. 자, 여러분 fx가 지금 x가 2로 가죠? 이렇게 가르치면 애들이 싫어하던데. 그러면 얘는 f2의 제곱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라고요. ain't no. 절대 아니야 이게. 어떻게 봐야 돼요? 얘는? 수렴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지. 수렴하는지. 얘 수렴해? 승주 이 친구 수렴해? 알 수 없어. 아 수렴하죠. 위에서 fx는 얼마라고? 3이라고 수렴한다 했잖아. f2가 3이 아니라 극한값이 3이라고 수렴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얘가 수렴하니까 흘러간다. 이거 답만 내는 건 아주 쉬워. 근데 봐봐, 이 문제가 새로 시험에 나온다 생각해봐. 이렇게 안 주고 어떤 그래프를 그려놓고 가령 이렇게 그래프를 줬어. 여기가 예를 들어서 2, 여기가 2,5, 여기가 2,3 이렇게 줬어. 그리고 이 박스의 값을 물었어. 똑같은 문제라고. 똑같은 문제잖아. 아니? 똑같은 문제지. 그랬을 때도 여기서 수렴한다, 극한값 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캐치를 해야 된다는 거야. 나중에 어려운 문제 풀 때. 물론 당연히 여기서는 저 순간 기울기에 대한, 그러니까 순간 변효율에 대한 정보도 따로 줬어야겠죠. 그럼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럼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풀었을 때 이렇게 풀겠죠. 얘를 fx 화면 보세요.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고 x-2라고 잡을 수 있고 x가 이제 2로 간다라고 하겠죠.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 이 친구가 수렴하나요? 민재 수렴해? 수렴하죠. 끄덕끄덕 했어. 왜? 여기 줬잖아. 동그라미에서 문제. 역수니까. 그치? 그 다음에 이 친구 수렴하나요? 예. 수렴하죠. 왜? 여기 수렴한다 했으니까. 3은 수렴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수렴하지? 그럼 극기성 쓸 수 있지? 그렇게 해서 극기성을 써서 원래는 풀어야 된다 이거야. 이렇게 가는 거고, 여기 따로 곱하기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원래는 풀어야 된다. 답을 내는 건 쉽지만 중요합니다. 그래야 어려운 문제가 풀려요. 자, 아래 4번 바로 봅시다. 얘를 푸는 방법은 다양하죠. 다양해. 근데 지금 오른쪽에 있는 녀석이랑 얘를 매칭을 시키려면 얘를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요? 치환을 해주면 좋겠죠? 근데 치환은 평행이동이랑 같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건 0으로 가는 거잖아. 그럼 x를 0으로 보내봐. 0으로 보내.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얘가 분모가 0으로 가야 되잖아. 아니 분자가 0으로 가야 되잖아요. x가 2로 가면. 그러니까 얘도 평행이동 됐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이걸 이제 선생님 보통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면, 지금 2에서 0으로 이만큼 뺐죠. 함수 안엔 더하라고 거꾸로. 그럼 항상 이렇게 된다. 됐나요?
그러면 분모는 어떻게 돼야겠어? 얘가 지금 x 마이너스 2였으니까 2씩 더하라고. 이렇게 되겠지. 2씩 더하세요. 이렇게 바꿔버리면 되겠죠? 이 값이 4다. 그러면 이제 이 친구도 이 값을 물었으니까 얘 수렴하는 값이 있다는 거고, 이 친구도 유한확장치에 의해서 얼마로? 2로 가죠? 그러니까 답은 8이겠다. 영역이 됐어? 적어놓고 복습을 꼭 해주라. 이런 건 쉽지.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고. 5번. fx가, 자, 이제 이런 걸 풀어야 된다. 봐. x가 무한대로 가요. 어떻게 돼? 분모는 영록이 어떻게 돼? 무한대로 가죠? 무한대로 가요. fx는 어디로 가야 돼? 무한대로 가야 돼? 다 생각해야 된다니까, 순간 머릿속에서. 어떻게? 0일 때랑 수렴할 때랑 발산할 때 다 생각해야 된다. 민재, fx가 0으로 가면 돼, 안 돼? 네? fx가 0으로 가면 돼, 안 돼? 근데요. 돼요. 돼요. 왜 돼? 분모가 무한대니까 무한대분의 0은 0이잖아. 네. 그러면 여기 어떤 상수로 수렴하면 돼, 안 돼? 근데요. 돼요. 돼요. 분모가 무한대잖아요. 네. 무한대분의 알파 가능하죠. 집중해봐. 민지야,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fx가 무한대로 가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언제 안 되죠? 분자가 더 커지. 분자보다 더 커지면 안 되겠죠. 분자가 더 커야 0으로 가죠. fx는 그럼 몇 차겠어요? 음차. 응? 음차. 친구야, 여기 봐봐. 얘가 3차면 0으로 갈 수가 없지. 아, 4차. 4차면 좋아. 계속 생각해봐. fx가 4차야. 어떻게 되겠어? 0. 0이 아니죠. 무한대. 무한대죠. 그럼 fx 몇 차? 2차. 2차? 또? 1차도 되지. 네. 그래서 fx는 2차 이하다라고 이걸 해석을 해야 됩니다. 2차 이하.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써야 된다고? fx가 당함수라 했으니까 5x 플러스 0으로 보여야 하는 거죠. 종합해보면 fx는 어떻게 생긴 녀석이에요? ax제곱 플러스 5x인 녀석이죠. 됐죠? 이걸 해석을 이렇게 해야 하고, 연습 많이 해야 돼. 그 다음에 fx는 x의 한근이 마이너스 2다. 그러면 ax 제곱 플러스 5x는 x의 근이 마이너스 2니까 대입하라 이거죠. 해보면 a가 2라고 나오죠. 좀만 더 힘내. 자, 그 다음 6번. 극한값이 존재한다. 얼마인지 안 알려줬어. 존재만 한대. 당함수래. 얘도 똑같아. 영록이 분모는 어디로 가? 1 넣으면 0으로 가지. 분자도 0으로 가야겠죠. G1은 얼마? 2라고. G1은 2겠지.
분자가 0으로 가야 되니까. x에 1을 넣었을 때. 다함수잖아. 그 다음에 아래 이식 fx 플러스 줄랍 이렇게 딱 돼 있는 녀석. 이걸 만족시킬 때, 자, 그렇다는 것은 지금 gx도 다함수겠죠?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쏘리, fx. 다시, 다 다함수 했군요. 근데 굳이 생각할 필요 없는데, 이 말이 없더라도 다함수라는 거 할 수 있어요. 자, 둘 다 다함수라고 했으니까 미분 가능하고, 그럼 얘를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돼? 첫 번째, f1, g1은 얼마다? 능력이 f1, g1은 얼마다? 0이다.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 0분의 0이 돼야 되니까 얘도 0이다. 두 번째, fx, gx의 도함수에 x는 1 대입하라 이거지? 그러면 얘를 x 플러스 1은 2분의 1로 빠지고 x 마이너스 1 fx gx는 2분으로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2분의 1 f 프라임 x gx fx 플러스 g 프라임 x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 다 뭘 대입하는 거야? 1을 대입하는 거지. 1, 1, 1, 1. 그럼 위에 있는 것도 빠르게 미분을 해서 써먹자. fx 플러스 1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미분,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해서 다 써먹으면 되겠죠. 필요한 거. 이제 식을 다 얻을 수 있다. 나한테 필요한 거는 f'1, f1, g1, g'1. 프라임 1인 애들은 위에서 여기서 찾고 f1도 다 위에서 식을 가지고 찾아내면 되겠다. 넣어보시면 풀릴 겁니다. 그냥 연습용이죠. (7번) 삼참수 했대. 어떻게 풀었을까? 7번 한 땀 한 땀 풀면 돼요. 얘도 7번 보자. 얘도 한 땀 한 땀 풀면 되는데, 이건 이제 내신 공부 열심히 한 애들은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얘를 보고 뭔가를 쓸 수 있으면 좋다. 뭔가를. 뭘까요? 그러니까 봐봐, 정석된 풀이는 이거야 얘들아. 정석된 풀이는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bx 플러스 c는 얘 때문에 사라지지. 대입해서 연립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a, b 찾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 그런데 이제 이런 게 보이면 좀 좋다. 눈이 좋은 사람은 뭐가 보이냐면, fx가 마이너스 2x네. 이제 이런 게 보이면 좋지. 보여? 마이너스 1 넣으면 2 나오고, 0 넣으면 0 나오고, 1 넣으면 마이너스 2 나오잖아. 그러면 이제 fx 플러스 2x가 뭐다? 0이다. 그리고 얘네가 근을 뭘로 가죠? 마이너스 1, 0, 1로 갔죠. 그러니까 얘가 뭐다?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다.
오케이? 나한테 구하라고 한 건 지금 F'0이죠? 그치? 그러면 얘는 빠르게 구할 수 있죠. 3개짜리 미분하는 건 편하니까. 3개짜리 미분하는데 0 집어넣을 거니까 어차피 사라질 녀석들 생각하면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얘는 빼고 0 집어넣는 거지. 그치? 마이너스 1인데 얘가 뭐랑 같은 거야? F'0 플러스 2랑 같은 거죠. 2분에서 0 넣는 거니까. 답은 3번. 여러분 정석대로 풀어도 됩니다. 이거는 많이 풀다 보면 이런 거 보인다. 이런 걸 못한다고 시험을 못 보는 건 아니야. 잘 보이면 조금 빨리 갈 수 있겠죠. 시간을 확 줄이는 거지. 그래서 아마 생으로 푼 사람보다 선생님은 이렇게 한 20초만 풀고 넘어갔으니까 거기서 한 1분 정도 이렇게 2분 세이브하고 그런 걸 이제 나중에 수열 문제 풀고 그럴 때 쓰면 되겠죠. 8번까지 하고 있을게요. 8번. 잘 봐봐. 이제는 보이지? 중요한 단어들이. 정수 중요하지. 밑줄을 쳤어야 했고 8번 풀 때. 그 다음에 똑같이 해석해봐. 민재씨. F랑 G의 곱을 뭐로 시작한다고 보면 돼요? FG 곱 FX, GX가 뭐다? 몇 차다? 3차. 3차. EX 세제곱 이렇게 시작할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FG가 어떻게 끝날 것이야? 앞에서 했던 거잖아 지금. 어떻게 끝나? 그렇지. 마이너스 4x 제곱으로 끝날 것이다. 종합하면 FG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입니다.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2x 제곱 x 마이너스 2이고 이 각각의 재료를 fx랑 gx가 잘 나눠 가져야 돼. 왜? 정수를 개수로 가져야 하니까. 또는 개수가 정수이니까. 그러면 F2가 최대값이 되려면 F는 뭘 가지면 되겠어요? 이거 가지면 되겠지. 그치? 요거 가져버리는 순간 0 되잖아. 얘 GX 주고 나머지 다 FX가 가져야 가장 F2 값이 크겠죠? 답은 3번이다. 이제까지 했던 기본적인 내용들이 다 종합이 돼서 문제가 빠르고 정확하게 풀리는 거고요. 자, 아까 우리가 첫 시간에 했던, 처음에 이제 수업하기 전에 선생님이 했던 이야기로 돌아가면 지금까지 풀었던 게 지금 다 노른자에 해당하는 것들이야. 잘해야 된다고. 이거는 그냥 모두 다 잘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14번 문제 하나만 뭐야? 격가지에 있는 녀석이야. 이것도 기출이긴 한데 살짝 확률적으로는 나올 확률이 떨어지는 거야. 가성비가. 그러니까 자기가 잘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대부분의 친구들은 14번 문제를 제외한 문제를 잘 푸는 걸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고 1, 2등급 이상 목표를 하는 친구들은 14번까지도 어떻게 하면 내가 정복할까를 고민을 해야 한다. 이 얘기예요. 잠깐 끊었다 가겠습니다. 다시 누르는 걸 깜빡했어. 자, 했던 얘기 반복하자면 동그라미 돼 있는 거 보고 x 세제곱이라고 써야 되고 밑줄 쳐 있는 거 보면서 저렇게 평행이동꼴로 써야 한다.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F2의 최대값이잖아요. 항상 얘네들부터 보는 거야. 2를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은 27 더하기 9a 플러스 6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a의 최대값이 중요하네요. 옆에 f1을 보시면 1 대입해 보세요. 민재 1 대입하면 얼마인가요? 말로 하면서 해주세요. 8 더하기 4a 더하기 6 44 4가 12보다 작거나 작다. 10이 사라지면 4a는 뭐다? 0보다 작거나 작다. 최대값 a가 0일 때겠죠. 그래서 a는 0이다. 답은 33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시간이 확 줄어들죠. 그래서 알려드린 겁니다. 괜히 가르치는 게 아니라 기출을 근거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평행이동을 해놓으면 도움이 된다. 10번 자, 앞에까지 쭉 풀면서 무지성으로 풀었던 사람은 10번이 어렵고 극한을 잘하는 사람은 10번 같은 문제가 정말 쉽습니다. 봐봐, 항상 기본이 돼 있으면 어렵지 않은 거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봐. 하나는 무한대를 줬고 하나는 0으로 가네. 어려운 게 아니지. 그치? 쉬운 것부터 보면 오른쪽 걸 보면 fx는 블라블라 4xn이겠군. 그치? 왼쪽이 문제인데 왼쪽은 차수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잖아. 그럼 영로가 분모는 어떻게 돼요? 발산하죠. 훌륭합니다. 그럼 분자도 어떻게 해야겠어? 발산해야겠지.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나한테 이제 f1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fx가 4x 세제곱 이렇게 간다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x3 차가 사라지는 상황을 가정을 해야겠지. 이제까지 했던 것들. ax 제곱 플러스 bx. c는 안 적는 이유 알죠? 여기 이 식을 내가 기억이라 하고 이 식을 니은이라 해볼게. 적으세요. 기억. 분자는 몇 차? 분자는 몇 차인가요? 3차가 사라지니까 2차야 라고 합시다. 2차. 2차이고 n값 얼마? 1이겠지. a는 얼마? a는 3이 된다. 여기 3 살아있잖아. 여기 3까지 생각해야 돼. 이거 니은을 보면 b가 4라는 거 알 수 있죠. 여기 4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f1은 얼마예요? 4 더하기 a 더하기 b지. 그래서 11. 선생님 아까 말했잖아. 하나의 상황만 나오는 것들은 쉽다니까. 여기서 지금 f1의 최대를 물었다는 건 여러 개 나오고 그 중에 제일 큰 거 골라달라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어려워지면 이걸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극한을 만만하게 보지 말라고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돼. 두 번째, 또 어떤 상황이 있어? 다 생각을 해야 돼. 또 어떤 상황이 있을까 얘들아? 자, 이번에는 fx가 3차가 안 사라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 그래서 fx를 어떻게 해도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이런 꼴로 둘 수 있겠죠. 3차인 거야. 이 경우는 내가 3차로 보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물론 n이 1일 때, n이 2일 때, n이 3일 때 이렇게 풀어도 돼. 그치?
근데 습관적으로 우리가 딱 봤을 때 4x 세제곱 사라지는 걸 먼저 떠올리잖아. 그렇게 했으면 안 사라질 수도 있지 않나? 이러면서 이제 천천히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왜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냐면 n이 1일 때, n이 2일 때, n이 3일 때 이 사고방식이 아니어서 그래. 기본적으로 극한의 사고방식은 수렴하는지를 보는 거거든. 근데 분모가 발산하잖아. 그럼 분자가 어느 정도로 발산할까? 이 관점에서 본단 말이야, 지금. 그럼 분자가 어느 정도 발산할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선생님은 얘가 사라지고 얘는 사는 경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관점의 차이. n이 1일 때, n이 2일 때가 아니라고. 이해해요? n이 1일 때, n이 2일 때는 언제 하는 거야? 수열이나 또는 우리가 뭔가 규칙성을 봐야 되거나 상황을 이해해야 될 때고, 얘는 이해하는 상황이 아니잖아. 우리한테 너무 명확한 상황이죠. 이때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서로 차수가 중요한 거니까. 얘가 사라지고 얘가 산다. 이번에는 이 친구가 안 사라지고 그냥 전반적으로 다 3차인 경우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럼 보시면 기억은 어떻게 돼? 기억. 분자가 a-4x 세제곱이지. 이번에는 a가 4가 아니야. 안 사라져. 이렇게 되지. 그럼 n은 2가 될 것이고, a는 얼마야? 승주 a 얼마야 이번에? 10이어야겠죠. 그리고 그 다음 니은은 n이 2니까 4x2 이렇게 돼야겠지. 4x2. b는 4, c는 0 이렇게 되죠. 그래서 f1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니까요 14죠. 그치? 그래서 하나 커졌네. 답은 일단 14. 15가 되는지 16이 되는지 확인해야겠죠. 이해돼요? 일단 14가 제일 큰 값인데 11은 없잖아. 탈락이고 14가 일단 제일 큰데 최대값 찾으라 했으니까 15, 16 되는지도 확인해야겠죠. 다음, 만약에 이번에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거야? 자, 좋아. 3차까지 해봤어. 지금 이 4x 세제곱 사라지는 것도 해봤어. 그럼 무슨 생각도 해볼 수 있어? 얘까지도 사라질 수 있잖아. 여기 3x 제곱도 날려버릴 수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은 분자가 3x 제곱까지 날렸다는 것은 분자가 몇 차란 소리야? 1차란 소리지. 맞죠? 근데 n이 자연수인데 최소 분모는 2차 이상이잖아.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얘는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완결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만 남았어? 아까 말했죠? 차수가 넘어설 수 있다고. 이번에 fx가 4차 이상일 수도 있잖아. 그치? fx가 어떻게 생긴 경우 이번에 fx가 4차 이상. 근데 또 수렴해야 되니까 4차 이상인 n 플러스 1차 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기억에서 fx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6xn-1 이렇게 생겨야겠죠. 그래야 6이 나오겠죠. 니은을 생각해보면 fx는 어떻게 끝나야 돼요? 6xn 플러스 1 플러스 4xn으로 끝나야 돼요. 이게 지금 두 가지를 놓고 생각할 수 있는 결론이에요. 그러면 이때 나올 수 있는 F1은 얼마? 12이지? 10. 턱없이 부족하지. 다 알아봤고, fx가 2차라고 하면 모순이고, 그쵸? fx가 이제 2차라고 하면 여기는 결국에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는데 6이 나오니까 모순이잖아. 모든 걸 다 생각을 해봤을 때
종합해봤을 때 아니 된다. 답은 그래서 14일 것이다.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케이스 분류해가지고 푸는 건데 사고방식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고 우리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봐봐,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어렵게 느낄 거라고, 이런 게 어려울 거라고. 이런 걸 여러분이 연습을 해야 돼. 그 딱 간단한 한 끗 차이거든. 기본 문제랑 약간 어려운 문제랑 이 한 끗 차이에 있단 말이야. 이걸 여러분이 연습을 해오셔야 한다. 케이스 분류해서 푸는 것들 꼭 연습을 하세요. 다시 보면 4x 세제곱일 때, 그리고 3차인데 4x 세제곱이 아닐 때, 그 다음에 4차 이상일 때, 그 다음에 2차일 때 다 모순이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확인하고 연습을 하고 생각을 해봐야 한다. 다 못하겠다. 하는 데까지만 합시다. 11번. 오늘 13번까지만 할게요. 11번도 보면, 자, 봐봐. 이렇게만 해놔도 애들이 당황한다니까? 이게 당황할 게 아니거든? 자, 개수가 1인 2차 함수라 했어요. 개수가 1인 2차 함수. x가 어디로 가요? x가 어디로 가? a로 가죠? 어떻게 되는지 보라고, 항상. 수렴이 되는지. 그럼 분모는 어떻게 돼요? 분모는 어디로 가? fa로 가죠. 자랑스럽게 fa라고 쓰는 이유는 얘가 2차 함수로 했으니까. 분자는? 분자도 fa로 가죠. 그치? 분모도 fa고 분자도 fa면 답이 1인데 왜 5분의 3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야겠지. 그치? 맞잖아. 그렇다는 건 fa가 뭐일 수밖에 없다? 0이어야겠지. 0분의 0이어야지 다른 값이 나오지. 민재 이해하니? 설명해봐. 방금 쌤이 했던 얘기를. 분모 플러스 FA여서 5분의 3못 나와서 이게 0이어야. 아, 훌륭한 설명이야. 그렇지. 그래야지. 그렇다면 두 군 중에 하나는 뭐다? A구나. 그래서 알파를 그냥 A라고 놓자. 알파를 A라고 하고, 그럼 fx를 어떻게 놓을 수 있어요? x-a, x-베타라고 놓을 수 있겠죠. 됐나요? 봐봐. 그러니까 시작이 다르지. 여러분의 풀이랑 선생님 풀이랑. 선생님의 시작은 뭐야? 야, 씨, 어떻게 되지? 수렴이 어떻게 되지? 항상 거기로 간다고 생각이. 그렇게 봐야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가 풀려요. 그렇게 안 하면 자꾸 곁다리에 집중하게 된다니까. 곁다리에 집중하게 되면 어려운 문제가 안 풀려. 그러니까 그 문제에서 준 수렴 상황에 집중을 해야 이따가 14번도 풀리는 거고, 그걸 이제 안 보면 오늘 14번 못할 것 같은데 어렵다. 그다음 뭐 하면 돼요? 대입하면 되겠죠. 리미트 a로 갈 때 x-a로 묶이고 x-베타-1 들어오는 거고, x-a로 묶이고 x-베타 플러스 1이 들어오는 거죠. 인수분해한 겁니다. 집어넣어서 적어보세요. 여기까지. 그리고 기대했던 것처럼 이렇게 약분이 될 것이고요. 얘는 a죠. a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 a 플러스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 얘가 5분의 3이다. 그러면 얘가 4라는 소리겠지. 그치? 아주 쉬운 문제였다. 이런 게 시험에 나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야. 중위권 친구들은 이런 게 시험에 나왔고 내가 이런 걸 잘 풀어야 차이할 점이 생기는 거야. 잘 풀고 빠르게 풀어야. 12번. 야, 이건 진짜 빨리 풀 수 있다 이제. 그치? 자, 승주. fx는 x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r. x제곱 있으면 되겠니? 안 돼. 6x 플러스 a로 끝내야지. 다함수라고 했으니까 a는 얼마? 마이너스 7이잖아. 세상에 이런 문제가 있다니 어이없죠? 그치?
13번. 이렇게. 13번 문제가 이제 실력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속도 차이가 나는 문제거든. 속도 차이. 봐봐. 이거 마지막이니까 집중해보세요. 평범한 풀이를 한번 보여주고 선생님은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보여줄게. 평범한 풀이는 얘를 그냥 평범하게 해석하는 거야. fx는 일단 x세제곱 있어야 되겠고 마이너스 11x제곱이어야겠지. 그 다음에 뒤에 건 모르니까 이렇게 두고 여기서 f1은 0이라는 거 알고 f'1이 마이너스 9라는 거 알았지. 그럼 얘를 미분을 해. 집어넣고 하면 fx 구할 수 있겠지. 그럼 fx가 나왔을 테고 그 fx를 뭐야? 역수 취급하는 거지. 그 다음 x 곱해주고 극한값 구해주면 돼. 그럼 답이 나올 거라고. 그러면 이제 답은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얘를 실제 fx를 구해보면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11x제곱 플러스 10x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얘를 x분의 1로 바꿔주시고 x를 곱해주면 어떻게 되냐. x 곱하기 x 4분의 1 마이너스 x 11x제곱 플러스 x 10x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무한대로 보내주면 어떻게 될 것이냐. 0으로 가고 0으로 가고 답은 10 이렇게 푸는 거야. 이해되지? 이렇게 풀어도 뭐 그렇게 뭐 오래 걸리는 건 아니야. 근데 이제 선생님은 어떻게 푸냐면 잘 봐봐. 항상 집중을 하면 뭔가 달라지는 거야. 얘를 쓱 봐봐. 다항 함수잖아. 다항 함수를 역수 취급을 했대. 리미트를 무한대로 박았어. 무한대로 박았지? 그러면은 x분의 1꼴이니까 무한대분의 1로 가서 0으로 싹 사라지잖아, 애들이. 그런데 상수항 같은 경우는 그냥 살아있지. 상수항은 살아있잖아. 그러면은 상수항은 살아있어. C로. 앞에 X 붙었어. 무한대로 가. 발산하지. 아, 이것만 봐도 상수항은 뭐구나? 0이구나. 이러고 시작을 하는 거야. 이것만 잘 봐도 아, 얘는 0이구나 하고 시작을 해. 이해돼요? 두 번째, 그래서 이 값이 어디서 결정나는데? 방금 봐서 알잖아. 얘가 결정 나려면 x분의 1 된 애랑 애랑 뭔가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쓱쓱 처리돼야 되잖아. 차수가 맞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1차 계수 구하란 소리잖아. 그치? 아, 이거 a 구하란 소리구나 라고 읽는다고. 난 얘를 보자마자. 2차 3차는 분모가 더 커서 0으로 간다니까? 역수 취해버리면? 생각을 해봐. 이거 역수 취하면 분모가 더 커지니까 0으로 가잖아. 상수는 발산하니까 없애줘야 되고. 아, 얘 1차 계수 구하라는 소리고. 이렇게 읽힌다고. 이게 중요하다니까? 얘를 어떻게 읽을 것이냐는 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개념이 어떻게 굴러가냐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개념이 짱짱한 애들은 얘를 보면서 아, 1차에 계수 구하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읽는다. 됐지? 그래서 미분해가지고 1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9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재미삼아서 이렇게 풀어보는 방법도 있겠지. 아, 내가 1차의 계수를 구해야 돼. 그럼 이거 쓸모가 없긴 해. 왜? 지금 보면 얘랑 얘는 너무 얘기가 달라지니까. 그럼 얘는 블라블라 와가지고 결국 x-1 앞에 마이너스 9 있는 거잖아. 그치? 그렇지 않아?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럼 앞에 뭐 있겠어? 이 앞에 x-1의 세제곱 플러스 얘 또한 지금 여기 bx-1의 제곱 이렇게 있었겠지. 그럼 1차 식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런 걸 보면서 바로 개수를 뽑아내는 방법도 있다. 이런 이야기. 그렇다고 이해하시죠? 이거 항등식으로 바라봤다는 얘기입니다. 내 말은 항등식으로 생각을 해주는 방법도 있다. 1차만 딱 뽑아내면 되잖아. 얼마인지 알 수 있다. 또는 여기 마이너스 11 가지고 생각해봐도 되잖아. 그럼 B 나오고 뭐 이렇게. 근데 이거 딱 봐도 복잡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는 게 낫다? 얘가 1차 계수라는 걸 찾고 나는 뭐 있겠어? 당연히 여기에 F1은 얼마니까? 0이니까 대입해서 끝냈겠지. F1을 대입하면 이렇게 나오고 이 값이 0이니까 여러분 A는 10이다. 됐죠? 다시
다시 한번 말하는데 이거보다 난이도를 낮출 수 없어. 영로가 이거보다 쉽게 가르칠 수 없다고. 근데 선생님 수업이 버거워요. 그러면은 바로 뭐 해야 돼? 수업 들어오기 전에 너가 한한수부터 복습을 다 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야. 한한수에서 했던 얘기 반복하는 거거든. 사실 기출로 이걸 농축시켜가지고 복습하고 문제도 미리 풀어보고 고민 좀 충분히 하고 와서 들어와야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 거야. 이게 벅차면. 이거보다 난이도를 낮춰버리는 순간 사실상 수업의 의미가 사라져요. 그때 선생님 볼 땐 그래. 이 정도는 해야 이게 기출을 내가 해석한다고 할 수 있고 기출을 보는 눈이 생기고 여러분이 실력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14번부터 하겠습니다. 14번 가지고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고민 좀 해봐. 해설진 별 도움이 안 돼. 그럼 고민을 해서 얘를 보고 생각을 해야 돼. 어디를 초점으로 생각해야 돼?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얘가 극한값을 갖는다잖아. 극한값을 갖는다가 정말 중요한 말이거든. 극한값이 뭔지 아는 애들은 극한값을 갖는단 말을 설명을 할 수 있어. 극한값을 갖는다는 건 두 가지로 설명을 해야 돼. 좌극한이냐 우극한으로 생각하는 게 있고 하나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수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좌극한 우극한으로 생각하는 거겠니? 그것도 한번 생각해봐. 아니면 얘는 수렴하는 조건으로 분모 분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럼 수렴 안 하는 경우는 그러면은 얘가 부정형이 어떻게 생기고 그럼 부정형이 생길 수 있는 케이스는 근데 얘가 3차 함수라며 그렇다는 것은 이러면서 이제 생각이 굴러가야 되는 거지. 고일수학에 살짝에 들어가고. 이 문제를 풀 때 그래프 그리고 이런 거 아니야. 딱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정확하게 극한이란 무엇인가 고민을 해오세요. 영록인 이 문제는 버리는 겁니다. 이런 거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맞게 내가 정해주잖아. 그 승주는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냐? 너는 이 문제를 현장에서 푸는 게 아니고 사후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은 중요한 거야. 알겠지? 다 이 정도로. 민수도 그 정도로 고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성윤이는 어떻게 고민해야 돼? 이걸 어떻게 내가 현장에서 풀어 제끼지? 그러려면 내가 뭘 탄탄하게 만들어야 되지? 뭘 연습해야 되지? 뭐가 부족하지? 이걸 항상 고민을 해야 돼. 고생하셨습니다.